네, 오늘은 파고율과 파형률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상반기 한전에서는 삼각파 평균값이 나왔고 2020년 상반기 남동발전에서는 반호파 파형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암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암기를 하는지 또는 어떻게 빠르게 유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실평이 있고 파고율, 파형률이 있을 때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눈 값이 되고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사각파 또는 방형파라고 하는 파는 최대값과 실효값과 평균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파고율과 파형률 모두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파, 삼각파, 정연 반파는 수치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트색으로 써놓은 것들은 시험장에서 유도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암기를 딱 할 것인데 반정3에서 반정3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반전3, 정은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반전3으로 생각을 하시고 고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의 칸을 크리스마스로 먼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반원이니까 반원이 이렇게 있는 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형이 있는데 어떤 형이 직업이 뱃사공이야. 뱃사공. 뱃사공에서 백사 공을 가져오셔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전 3인데 먼저 크리스마스가 있어. 어떤 형이 직업이 뱃사공이야. 그리고 이제 1.11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형이 간첩이다. 간첩이기 때문에 111에 이제 전화를 한다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비가 와서 비를 보고 1.11을 암기하셔도 됩니다. 또 말도 안 되지만 뭐 뱃사공의 퇴직 정년 나이가 111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암기를 하시고 삼각파에서 1155, 1155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여기 0이랑 1 더하면 1 나오고 4랑 1 더하면 5 나오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5는 뭐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니까 위에 있는 걸 더해서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면 문제에서 파고율, 파형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반전 3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크리스마스에 뱃사공형이 있는데 간첩이라서 111에 전화할 거야. 그래서 111 써주시고 1.15 쓰고서 5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황색 글씨들을 어떻게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파가 이렇게 있는데 정연파의 최대값은 im이 될 것이고 실효값은 루트 2분의 im이 돼서 이렇게 지워져서 루트 2가 이렇게 올라오고 루트 2는 1.14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삼각파는 실효값과 평균값, 파고율, 파형률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삼각파나 뭐 톱니파나 별 차이 없는데 이게 삼각파고 톱니파는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되겠죠. 여기서 뭐 삼각파에서 반의 반주기의 평균값과 실효값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고 톱니파에서 이렇게 반주기에 대한 실효값과 평균값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 톱니파에서 반주기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파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마음대로 주기를 2로 설정하고 최대값을 1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값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도 파고율과 파형률을 구하면은 어차피 약분이 돼서 다 없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값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이제 평균값은 이 면적을 구해서 이 주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1 곱하기 1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누기 지금 반파 주기의 면적을 구했기 때문에 반파 주기를 해주시면 평균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실효값을 구할 건데 실효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전류의 함수를 구해보면 여기가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x가 되겠죠. 실효값을 구해보면 루트 지금 반파 주기에 대한 거니까 1분의 1분의 적분 0부터 1까지 제곱을 넣는 거니까 x제곱 dx를 해주시면 되겠죠. x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 x의 3승이 될 것이고 0 넣고 1 넣으면 1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니까 시로값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이걸 한두 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금방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고율을 먼저 구해보면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로값으로 나누는 거니까 루트 3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루트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현 반파에 대해서는 이제 정현파의 최대값이 1이고 시로값이 루트 2분의 1, 평균값이 파이분의 2가 나오는데 반파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값은 똑같이 1이 되고 시로값은 이제 절반이 되는 거지만 시로치는 루트 안에서 절반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2분의 1이 되고 평균값은 루트가 없이 그냥 절반이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1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을 시로값으로 나누면 2가 나오게 되겠고 시로값을 평균값으로 나누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파이를 3.14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 2로 나누는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사각파, 반원파, 정현파, 삼각파, 정현 반파, 파고율, 파형률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을 풀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파형의 파형률 값이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정현파, 톱니파 보이니까 먼저 암기했던 걸 써보면 반정삼이죠. 반정삼. 크리스마스가 있고 어떤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뱃사공을 하고 있다. 이거의 정년이 110살이거나 또는 간첩이기 때문에 111에 전화를 했다. 삼각파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1을 먼저 써고 위에 있는 걸 더해주면 1 더하면 5가 되고 뒷자리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5였던 것 같아. 뭐 1땡 5땡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현파의 파형률은 루트 2다. 지금 정현파의 형 파형률을 하고 있는데 1.11이니까 이거 틀린 보기가 되겠죠. 톱니파의 파형률은 1.155다. 지금 삼각파랑 톱니파랑 같은 값이니까 1.155 맞는 보기가 되겠죠. 전파 정류파의 파형률은 1.11이다. 전파 정류파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현파랑 같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 라를 보시면 반파 정류파의 파형률, 이것이 이제 정현 반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정현 반파의 파형률은 1.57인가? 이제 파형률은 실 나누기 평인데 정현파의 시료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해서 시료값이 2분의 1이 되고 정현파의 평균값이 파이분의 2였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서 파이분의 1이 되면 2 곱하기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되니까 3.14 나누기 2가 돼서 1.57 정도가 나오겠다 해서 라도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파형이 톱니파다. 파형률을 묻고 있네요. 반전3을 먼저 써주시고 반전3 써주시고 높은 고가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어떤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직업이 뱃사공이다. 저는 그 형이 간첩이라서 111에 전화를 했고 삼각파가 톱니파가 되겠는데 1을 먼저 써주고 위에 있는 걸 더하면은 1 더하면은 5가 되고 뒤에도 뭐 5였던 것 같아. 해서 1.155에서 정답 라를 고를 수 있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은 이 파고율과 파형률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